정원아, 엄마 말 들어. 네가 위험해. 세훈이가 너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명이라니요? 세훈이가 진태석을 죽인다면 모든 증거를 너에게로 꾸밀 계획이야.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마자 한혜라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헤라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정원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퇴원하자마자 회사라니요. 몸부터 추스르셔야죠. 이러다 또 쓰러지시면 저 정말 못 살아요.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헤라의 식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여전히 정원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틋한 손길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병실이 아니야. 여기 이 회장 자리지. 내가 어떻게 지킨 자리인데. 독이 든 와인까지 마셔가며 지킨 내 자리야. 한혜라는 앙상해진 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힘주어 쓸어내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코마 상태에서 들었던 악마 같은 속삭임이 헤라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정원아, 나 무서운 꿈을 꿨어. 아니, 꿈이 아니었지.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 왔었어. 그 숨소리, 그 살기. 아직도 생생해. 정원은 짐짓 태어난 척 물컵을 건네며 헤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가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꿈일 거예요, 엄마. 독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헛것을 들으신 걸 거예요. 물 좀 드세요.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요. 하지만 헤라는 물컵을 밀어내며 정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하고 절박했죠. 헤라는 정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공포를 토해냈습니다. 아니야, 진세훈 그놈이었어.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더구나. 아버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만약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땐 제 손으로 확실히 죽여버리겠다고. 마치 악마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어. 정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진세훈의 이름이 나오자 정원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살기가 스쳤다가 사라졌죠. 하지만 헤라는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묻기 두려웠던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내 딸이, 나를 닮아버린 내 딸이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으니까요. 정원아,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라. 너 알고 있지? 태석이 그 인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 정말 모르는 일이니? 혹시 내가 손을 쓴 건 아니지? 헤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는 어미로서의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정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까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엄마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엄마, 왜 그런 억측을 하세요? 제가 진태석 회장을 어떻게 납치라도 했다는 거예요? 전 엄마 간호하느라 병실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맹세해요. 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너무나도 침착한 정원의 태도에 오히려 헤라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내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해진 걸까요? 헤라는 정원의 손을 놓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꽉 쥐며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지? 정원이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정원은 헤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이 터져 나온 걸까요? 정원은 헤라의 옷깃을 여며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에요? 진태석 그 사람이 영원히 사라져 준다면 우리한텐 기회잖아요.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 인간 엄마한테 독까지 먹였던 살인마예요. 그런 사람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정원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엄마를 해친 자에 대한 증오와 그를 처단했다는 비틀린 승리감만이 서려 있었죠. 헤라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야망을 위해 딸을 버렸던 그 비정한 하네라가 지금 딸의 얼굴을 하고 자신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정원아, 넌 몰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 특히 진세훈 그놈은 달라. 아비 죽이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는 놈이야. 지금 도끼가 잔뜩 올랐어.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헤라는 공포에 질려 정원의 팔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딸의 자만심이 불러올 파국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태석을 감금한 것이 정원이라는 심증은 이제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헤라의 경고를 그저 노파심으로만 치부하며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죠.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자만하지 마라.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놈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태석이 다음은 그 태석이를 숨긴 사람, 바로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헤라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정원을 끌어안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정원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던 그 순간 회장실 밖에서부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쫓는 맹수의 발소리처럼 거칠고 위협적이었죠. 헤라와 정원의 시선이 동시에 굳게 닫힌 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적. 그리고 예고도 없이 쾅! 육중한 회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공난숙이 들이닥쳤습니다. 헤라와 정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난숙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헤라의 책상으로 돌진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하네라, 내년이 기어이 내 앞길을 막아? 내 먹잇감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내놔. 난숙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회장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헤라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진태석의 실종을 확인 사살하는 순간임을 깨달았고 정원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파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나가세요, 당장. 정원이 본능적으로 헤라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난숙은 정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난숙은 헤라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으며 악을 썼습니다. 비켜. 이 어린 것이 어디서 끼어들어? 하네라, 내 입으로 말해. 내 먹잇감 어디로 빼돌렸어? 진태석 내놓으란 말이야. 헤라는 난숙의 기세에 눌려 의자 깊숙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보다는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과 나누던 살벌한 대화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헤라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먹잇감이라니. 그게 무슨 천박한 소리니, 난수가. 진태석이 없어졌다는 말이니? 시침이 떼지 마.
연기하지 말라고. 다 죽어가던 년이 살아나자마자 내 거 챙기려고 수작 부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그 인간 잡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감히 그걸 채가? 난숙은 분을 이기지 못해 책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녀에게 진태석은 건양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한 열쇠이자 자신의 전리품이었죠. 그 소중한 전리품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과 패배감이 난숙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오히려 더 독하게 눈을 치켜떴습니다. 다짜고짜 남의 회사에 쳐들어와서 무슨 헛소리입니까? 진태석 회장이 없어졌다니요? 우린 금시초문이에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정원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아니, 미친 사람을 상대하는 보호자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죠. 난숙은 정원의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그래, 불러. 경찰 오면 제일 먼저 수갑 찰년들이 누군데? 너희 모녀잖아. 하늘아, 내가 시킨 거지? 이 앙큼한 년 앞세워서 진태석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헤라의 눈빛이 흔들리던 것을 멈추고 멍하니 난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닌 진짜 모르는 자의 눈빛이었죠. 난숙아, 정말이니? 태석이가 정말로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니? 난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나 방금 병원에서 왔어. 독기운도 안 빠진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런 짓을 벌이겠니? 하늘아, 내가 아니라면. 설마 진세훈 그 새끼가 선수 친 거야? 아니야, 그 멍청한 놈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도대체 누구야? 진태석 어디 갔어? 두고 봐. 내 손에 잡히면 가만 안 둬. 너든 진세훈이든 그 누구든 내 거 건드린 대가는 피로 갚게 해줄 테니까. 난숙은 핏발선 눈으로 헤라와 정원을 번갈아 노려보더니 획 몸을 돌려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고막을 때렸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패와 헝클어진 서류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모녀만이 남겨졌습니다. 정원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난숙을 속여 넘겼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죠. 정원은 황급히 헤라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요. 경호원들 불러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게요. 정원은 짐짓 분노한 척하며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원이 건네는 물컵을 받지도 않았죠. 헤라의 시선은 굳게 닫힌 회장실 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난숙이 사라진 그곳을 응시하던 헤라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헤라의 머릿속에서는 무서운 계산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내 병실에 와서 살기를 뿜었어. 공난숙은 먹이를 뺏겼다며 내 멱살을 잡으러 왔지.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누구지? 정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바닥에 떨어진 명패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서,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야. 설마 정원이 너니? 내가 정말로 호랑이를 납치해서 숨겨둔 거니? 헤라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헤라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정원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원아, 네 엄마, 물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난숙이가 갔으니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정원이 너 알고 있지?
네, 뭐요? 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헤라는 그런 정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헤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태석 어딨는지 너는 알고 있잖아. 정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시치미를 뗐죠. 엄마, 아까 난숙 아줌마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모른다고요.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저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확신하는 거지. 헤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정원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널 낳았으니까. 내가 너라면 진태석을 그냥 놔두지 않았을 테니까.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했을 테니까. 헤라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로 이어진 본능적인 고백이자 공범자로서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정원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헤라의 눈빛에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쉬세요, 회장님.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정원은 헤라의 시선을 피해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요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정원은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원아, 진세훈이 무슨 짓을 벌일지도 몰라. 아니, 진태석 아들이라면 이미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 거야. 조심해. 하지만 정원은 차갑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 저도 진태석 딸인 거 잊으셨어요? 또각, 또각, 또각. 복도를 울리는 정원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헤라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헤라는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은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곳이었으니까요. 회장실 문을 나선 정원의 얼굴에서 연약했던 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 어둠을 응시하는 정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못 찾아. 그곳은 나만의 지옥이니까. 엄마도 공난숙도 절대 모를 거야. 정원의 그림자가 길게 복도를 집어삼킬 듯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어둡고 습한 건양가의 낡은 지하실 입구로 바뀝니다.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자물쇠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져 뒹굴고 있었습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쇠 긁히는 소리와 함께 녹슨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구두 소리. 그 구두의 주인은 차정원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를 잡고 있는 남자 진세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곰팡이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찾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는 효심 대신 굶주린 짐승의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국을 알리는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세훈이. 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구세주를 만난 듯 태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묶인 몸을 꿈틀거리며 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세훈아, 오, 역시 내 아들 세훈이밖에 없구나.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어서 이 밧줄부터 풀어라. 정원이 그 발칙한 년이 날 여기 가두고. 태석은 안도감에 젖어 횡설수설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세훈은 밧줄에 손을 대는 대신 뒷짐을 진 채 싸늘하게 아버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만이 감돌았습니다. 풀어드리면요? 그럼 다시 회장님 세상이 되는 건가요? 전 다시 눈치 보는 허수아비 아들로 돌아가고요. 세훈의 나직한 목소리가 지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석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건 효심 가득한 아들의 눈이 아니라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세훈아, 너 왜 그러냐? 장난치지 말고 어서 풀어. 내가 나가면 너한테 다 주마. 부회장 자리? 아니, 회장 자리까지 생각해보마. 그러니까 어서. 태석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천천히 태석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축을 앞둔 가축을 감정하는 도살자처럼요. 회장 자리요? 제가 그걸 아버지 손에서 받아야만 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훈은 쪼그리고 앉아 태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죠.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당신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굴 의심할까요? 뭐라고? 바로 아버지를 납치해온 당신 딸, 차정원을 의심하겠죠. 정황도 증거도 너무나 완벽하잖아요. 폐륜을 저지른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림이 아주 좋지 않나요? 태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훈은 태석의 공포를 즐기듯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사라진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회장직에 오를 겁니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눈엣 가시 같은 차정원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이보다 완벽한 기회는 없어요, 아버지. 세훈의 눈동자에 광기가 일렁였습니다. 태석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습니다. 세훈아,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친아버지다. 핏줄을 해치고도 내가 무사할 것 같으냐. 태석은 마지막으로 혈육의 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세훈에 억눌려 있던 분노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세훈은 벌떡 일어나 태석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핏줄? 가족? 웃기지 마세요. 그러게. 내 어머니 왜 죽이셨어요? 세훈의 고함이 지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태석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세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업보야.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니까. 가족도 핏줄도 연연하지 말고 밟고 올라서라면서요. 내가 당신한테 배운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세훈은 태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석은 충격과 공포로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이 심어준 비정한 가치관 때문에 괴물이 되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려다오, 세훈아. 제발. 천하의 진태석 회장이 바닥을 기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여있던 녹슨 쇠파이프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실 입구의 철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있다는 것을 세훈은 미처 알지 못했죠. 그 좁은 틈새 사이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이 모든 참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입을 틀어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죠. 미쳤어. 진짜 죽이려고 해. 황 실장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으면 회장님은 죽고 그 죄는 고스란히 차정원 관장님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거리요.
황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그는 간신히 단축키 1번을 눌렀습니다. 액정 화면에 차정원 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뚜, 뚜, 뚜. 황 실장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저 광경은 그가 평생 모셔온 회장님과 그 아들이 벌이는 지옥도였습니다. 읍, 읍, 읍.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지옥에서 어머니 만나거든 사죄나 제대로 하세요. 한편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정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인 헤라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비틀린 승리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지옥 같은 지하실에 진태석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요. 지옥이 따로 있나? 죄 지은 자가 갇힌 곳이 지옥이지. 정원은 혼잣말을 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걸음을 멈추고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네, 황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벌써 처리할 게 생겼나요? 정원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황 실장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관장님, 도망치세요. 아니,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침착하게 말해봐요. 막다니, 누굴요? 정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황 실장이 이렇게 평정심을 잃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찾았습니다. 진세훈 부사장이 회장님을 찾았습니다. 그 지하실을 찾아냈다고요. 정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진세훈 따위가 벌써 찾아냈단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거길 어떻게 알아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지하실 안에 부사장이 와 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회장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엄마의 경고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진세훈은 이성을 잃은 맹수다.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자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납치범인 관장님이 죽인 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관장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고요. 지금 흉기를 들었어요.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정원은 소리를 지르며 복도 한복판에서 몸을 획 돌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원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졌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닿았지만 그 냉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세훈, 내가 감히 내 판을 엎어? 내가 감히 나한테 살인 누명을 씌워? 정원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 엄마도 자신도 모든 것이 진세훈의 시나리오대로 파멸할 테니까요. 막아야 해. 무조건 막아야 해. 장면은 다시 어둡고 습한 지하실로 바뀝니다. 바닥에 쓰러진 태석은 공포에 질려 눈조차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훈의 그림자가
태석을 집어삼킬 듯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버지, 원망 마세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니까.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가 나기 직전에 그 찰나였죠. 문틈 사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황 실장의 손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황 실장은 휴대폰 동영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고요한 지하실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카메라 작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연 황 실장은 진세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증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오는 차정원은 이 끔찍한 비극을 막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녀 또한 진세훈의 덫에 걸려들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